안녕하세요. 아마프라입니다. 이번에 만들어볼 제품은 HGUC 사이코 건담 마크2입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MS의 2배 정도 큰 기체인 만큼 박스도 뒤지게 크네요. 박스 아트가 박력이 넘칩니다. 좋네요. 박스를 처음 열었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은 뭔가 상당히 많고 겁나게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오, 액션 베이스 4가 들어있네요. 개꿀. 근데 매뉴얼이 상당히 두툼하네요. 스근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책자 형식이 보기는 좋아요. 오, 이게 뭐야? HG로 상품화된 제타 기체들이 있네요. 디오나 백식이 RG로 나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퍼뜩 정신을 차려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아무튼 요런 볼거리도 있고 어쩐지 매뉴얼에서 기합이 느껴집니다. 기대가 되는군요. 그럼 이번에도 한번 맘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가조립부터 가봅시다. 머리입니다. 뒤통수에 쪼매난 버니어도 부품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눈알이 핑크핑크하네요. 내부 프레임도 디테일이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만들 이유는 없었을 것 같은데 아마 반파된 머리 때문이지 싶습니다. 피지도 머리 내부까지 이렇게는 안 만들지 않나요? 양옆에 덕트 부분도 나눠져 있어서 좋았고 턱도 빨간색과 검정색 부품으로 다 나눠져 있네요. 분할이 아주 좋긴 한데 요 이마 부품은 너무 작네요. 무엇보다 조형이 정말 좋습니다. 진짜 못 되쳐먹게 생겼어. 잠깐 매뉴얼을 건너뛰어서 반파된 머리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건 대동소이 한이 넘어가겠으니 어우, 큰일 날 뻔. 휘어진 블레이드 안테나와 외부 장갑이 살짝 녹은 듯한 표현이 재밌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쓴 게 느껴지네요. 이 반파된 머리를 끼울 수 있으면 요걸로 끼워놓고 전시해도 괜찮다는 생각도 듭니다. 몸입니다. 부품이 많지 않은데 커서 그런가 많아 보이네요. 목 부분의 동력선 고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머리를 끼우면 좀 나아지려나? 일단 전부 색분할이 돼 있어서 좋습니다. 허리 연결 부분이 튼실해 보여서 든든합니다. 허리 외장은 디테일이 좀 많이 아쉽긴 하네요. 뭐 몰대 하나라도 더 있었으면 좋았을. 뭐야, 이거 왜 안 들어가? 아, 관절을 거꾸로 끼웠네요. 좋습니다. 하나하나 부품들이 진짜 크긴 합니다. 시원시원해서 좋아요. 요 빨간색 부품 아무리 생각해도 끼우면 상처 없이 못 뺄 것 같이 생겼습니다. 살짝 걸쳐만 놔봐야 휴, 가슴에 포문도 끼우면 빼기가 엄청나게 곤란해 보이는 구조입니다. 옆부분 색분할 부품도 크기가 너무 작고 마찬가지로 한번 끼우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부 대충 걸쳐놓고 느낌만 봐줍시다. 명치 부분 빨간색까지 끼워주니 색조합이 좀 유치한 느낌이 있네요. 비어 보이기도 하고 나중에 뭐라도 더 해주면 좋겠습니다. 가슴 상부에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이 부품이 앞, 뒤, 동력선까지 부품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신 우주세기 HG. 만족스럽네요. MA 모드 변형을 위해 나눠진 가슴의 앞판과 중앙부를 연결해줍니다. 옆쪽 부품으로 가동부를 고정해주면 앞쪽 가슴을 열 수 있습니다. 앞부품의 크기도 크고 내외부 디테일이 엄청나게 있는 건 아니지만 디테일이 후달리는 느낌은 아닙니다. 요 팔 연결 부분이 좀 신기했는데 봉도 아니고 볼도 아니고 그냥 넣고 외장으로 덮어서 고정을 시키는 방식이더군요. 그래서 통상적인 크기의 제품들과 달리 연결 부분이 쑥 뽑혀 앞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좌우로 아주 살짝 앞뒤로 적당히 움직이는 구조네요. 외장으로 덮는 부분이 그다지 튼튼해 보이지는 않는데 괜찮겠죠? 후드 부분에 동력선이 분할이 돼 있어서 좋네요. 노란색 색분할 부품이 아주 튼실합니다. 원래 설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후드 아니 기수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안쪽이 텅 비어있는 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부품 안쪽에 디테일이 있긴 하지만 추가 부품이나 가동이 되는 뭔가로 막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빵빵하고 튼실하고 묵직한 게 아주 보기 좋습니다. 팔입니다. 어깨 관절 강도는 빡빡한 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외부로 크게 노출이 되는 요놈 내부 디테일이 아주 알차게 있군요. 좋습니다. 포문도 다 분할이 되어 있긴 한데 내부가 많이 아쉽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그럴싸하게 보일 만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부품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길래 혹시나 해서 봤더니 또 큰일 날 뻔했네요. 아, 이런 실수를 좀 해줘야 유튜브 각이 좀 나오는데 나 이제 완전 초짜는 벗어났다고 해도 괜찮을지도? 어깨는 MA 변형 때문인지 프레임과 어깨 장갑을 이중으로 관절에 조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째 이 안쪽 프레임이 조립이 잘 안 물리는 느낌이네요.
윗팔 부분 동력선 디테일이 중간에 뚝 끊어진 것 같이 보이는 게 영 불편합니다. 팔꿈치는 좌우 구분이 있어 안 헷갈려서 좋네요. 관절 축도 좀 허전해 보입니다. 디테일러 파츠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팔과 윗팔이 일반적인 제품과 달리 분리되어 있습니다. 팔이 지용의 그것과 같은 유선식 사이코뮤 기믹이 있습니다. 기믹 때문에 조립성과 디테일이 더 좋고 편한 건 또 신기한 경험이네요. 숨겨져 있는 대형 빔소드 사출 부분도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립했던 아래팔 상부와 대형 빔소드 부분을 외장으로 연결해줍니다. 빨간색 외장을 마저 씌워주면 손만 남았네요. 손은 예전에 만들었던 기간틱 암 유니대 손과 100% 동일합니다. 이번엔 저번처럼 요란하게 안 칠하고 간단하게 칠해줄 생각입니다. 손가락 마디가 전부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모양도 이질감도 없고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불편한 점도 딱히 없는 좋은 설계 같아요. 이제 각 파츠를 합쳐보면 이 부분도 뭐라도 해줘야겠네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니. 기간틱암 유니처럼 팔을 굽힐 때 외장이 연동되어 가동폭이 넓어지는 기믹이 있습니다. 나눠진 앞쪽 어깨 장갑은 잠금 장치 역할을 해주네요. 동력선이 중간에 끊어. 확실히 어깨 안쪽 결합이 불안하긴 하네요. 아무튼 이게 뚝 끊겨 있는 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다리, 인대. 이게 부품이 허허허. 참. 크고 많네요. 허허허허. 와, 부품 크기 보소. 발바닥 디테일은 조금 심심하긴 하지만 나름 실합니다. 발 부품 분할은 나름 잘 되어 있는데 발등 쪽은 조금 흔하네요. 패널 라인이라던가 다른 디테일이 조금이라도 더 있었으면. 이제까지 만들었던 발 중에서는 최고의 사이즈군요. PGU 퍼스트 발보다도 2배는 큰 것 같습니다. 수핀이 큰 부품들도 딱 적당하게 빡빡한 게 관절 강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립이 딱히 까다로운 부분이 없어서 좋네요. 어쨌든 HG 등급의 제품이라는 걸 상정하고 생각을 해보면 내부 프레임의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아우, 이 고관절 부품이 살짝 빡빡하네요. 오히려 좋습니다. 무릎에만 축이 3개가 있네요. 고관절과 다리 연결 부분은 넣고 돌려서 관절을 잠가버리기 때문에 안핀 부품의 좌우 구분이 필요합니다. 종아리 외장에 좌우 구분이 있거든요. 사실 매뉴얼만 잘 보면 됩니다. 안 보면 누구처럼 2번, 3번 뺐다 꼈다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앞부분의 파츠들과 같이 외장을 덮어 가동부의 일탈을 막는 식의 구조입니다. 근데 허벅지가 너무 허허벌판이네요. 무릎 종아리 외장, 발목 프레임을 조립해줍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접합선이 보이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네요. 포문은 다 부품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강이와 종아리 외장이 좀 너무 통짝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뭘 더 해주면 좋을까요? 나머지 분할된 부품들을 붙여주고 발과 연결해주면 훌륭한 둔기가 완성됩니다. 하도 부품이 크다 보니까 H지급의 디테일로는 심심한 부분들이 더 부각이 돼 보이네요. 허리입니다. 변형 기믹 때문인지 부품이 상당히 많네요. 다리와 연결되는 이 수핀 부품이 좀 재밌습니다. 저렇게 양쪽으로 교차해서 끼우고 중간을 다른 부품으로 막아서 뽑았다 끼웠다 해주면 락이 걸렸다 풀렸다 하며 좌우로 확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고관부도 몸통의 포문 부품과 비슷한 수준의 디테일을 넣어줬네요. 그냥 고관 옆은 대충하고 프론트 스커트로 퉁쳐도 될 것 같은데 위부터 쭉 이어지는 흐름이 좋네요. 앞 스커트 후면은 일반적인 HG와 다르게 분할도 되어 있고 디테일이 좋네요. 계속 느끼는 게 HG급에서 변형 기믹은 내부가 텅텅 비었다던가 디테일을 갉아먹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제품은 부품 교체 없는 변형이 가동과 디테일에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형 전후로 부품을 잠궈 놓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덜렁거리지도 않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를 따로 잡아주는 부품이 허리 상부 디테일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보기 좋네요. 대신 백 스커트는 그냥 부품 하나의 통짜입니다. 내부에 약간 디테일이 있긴 하지만 가동도 안 돼요. 너무 야은 느낌이라 살짝 아쉽습니다. 백팩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디테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스러스터 부분에 안 보일 법한 디테일이나 리플렉터 비트 수납되는 부분 가동 느낌이 좋습니다. 쉴드입니다. 요 연결 부분 디테일은 나쁘지 않은데 이 널찍한 부분이 정말로 마음에 안 듭니다. 연결되는 쪽 내부 디테일은 아주 좋은데 비교가 돼서 더 마음이 아프네요. 패널 라인 넣어야 되나? 무겁다 싶은 부분에는 어김없이 넣고 돌리면 고정이 되는 구조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를 결합하고 막아주면 아주 고정이 잘 되는군요. 진짜 크긴 오지게 큽니다. 근데 왜 저렇게 흔하게 만들어놨어? 일단 쉴드가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설정 정리해준 걸 보고 있으니 재밌는 부분이 있더군요. 1. 제타 시점에서 사이코 건담 마크2는 쉴드는 없다.
가변 기능도 미완성이라 변형을 하지 못한다. 2. 더블 제타에서는 포트리스 상태에서 쉴드가 날개로 장착되어 있지만 변형을 풀면 버려버린다. 간파되며 날아가는 머리는 더블 제타에 나온다. 3. 어깨 부분에 쉴드를 나눠서 끼우는 건 이 HG 제품의 오리지널 기믹이다. 자그마치 3개의 설정이 섞인 콤비네이션. 아무리 반다이라도 이걸 제타와 더블 제타 버전으로 나눠서 내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을까요? 흠흠. 어우, 리플렉터 비트는 좀 너무 넉넉하게 넣어준 느낌이 있네요. 펼쳐진 것과 안 펼쳐진 것 두 종류로 각각 10개씩. 이걸 언제 다 칙하냐. 아무튼 이렇게 각부의 조립이 모두 끝났습니다. 조립이 완료된 부품들을 합쳐봅시다. 아우, 크다. 크네요. 크다는 소리만 몇 번째 하는 건지. 가조림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느낌입니다. 진짜 사람 정신 빨아먹는 설정의 기체답게 악마적이라는 말이 정말로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PG 퍼스트랑 크기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느낌입니다. 144분의 1하고 60분의 1하고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긴 하네요. 변형은 일단은 도색 후에는 안 하는 걸로 상정하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별로 안 땡기네요. 그럼 이제 도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전히 HG를 칠하려고 하면 항상 시작이 가장 어렵네요. 늘 하던 대로 다리부터 조져봅니다. 제가 항상 투톤 노래를 부르지만 막상 제대로 성공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해봤자 답이 안 나오니 내빼고 일단 마커를 질렀습니다. 스테디의 보라색 수성 마커 DMM-03입니다. 팁이 양쪽으로 굵기가 다르네요. 0.7mm만 쓸 것 같지만 있으면 좋죠 뭐. 메탈릭 계열 마커 말고는 색이나 자국이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이것도 기대는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잘 발리고 마커 자국도 거의 남지 않아서 좋은데 색이 이게 맞나?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채도가 높아 보이는데 일단 마를 때까지 기다려보고 포문과 버니어는 늘 하던 대로 모시관조 쿠퍼와 군제 로열 메탈헤드로 칠해주었습니다. 칠하는 보람이 있는 발바닥입니다. 종아리 쪽에 노란색 색분할 부품의 디테일이 살짝 아쉬워서 원형 몰드를 만드는 이거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무튼 조각도로 살짝 파줬습니다. 추가로 종아리 옆부분에도 투톤을 만들어줬습니다만 색이 좀 많이 유치하네요. 근데 너무 잘 칠해져서 자꾸 아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으면 또 괜찮은가 싶기도 하고 포문 부분에 홈을 파서 디테일러 파츠를 넣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대로만 갑시다. 근데 이렇게 10개를 해줄 생각을 하니 갈 길이 좀 멀게 느껴지긴 하네요. 어느 정도 도색이 된 달을 조립해봤습니다. 나머지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저 보라색은 여전히 모르겠네요. 내부 프레임은 건메탈, 쿠퍼, 지르콘 블랙을 주로 사용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칠하면서 보라, 골드 같은 쿠퍼, 캔디레드 같은 레드색을 섞는 게 뭔가 로얄로얄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같기도 하고 엄청나게 화려해 제 취향과는 거리가 좀 많이 멀어진 것 같은데 좀 불안불안하네요. 그냥 건메탈이나 블랙으로 할까? 빨간색 부품들을 로얄 메탈헤드로 전체적으로 칠해주겠습니다. 프레임은 또 그렇게까지 디테일한 건 아니라 이 정도면 만족스럽네요. 무릎 외장에 뒷판이 따로 있어서 편하고 좋네요. 골드, 레드, A 빨강이 맞습니다. 조금 정렬이 안 맞는 것 같지만 느낌이 나쁘진 않네요. 골드를 더 보이게 할지 레드를 더 보이게 할지 고민을 했지만 이대로 가도 될 것 같네요. 이건 아닙니다. 이제 좀 이건 아니라는 확신이 생기네요. 채도가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래도 투톤을 포기하긴 싫어서 뭐가 있나 둘러보다 그때 갑자기 메카그레이 GM-13 이 눈에 들어 한번 칠해봤습니다. 이거 처음으로 건프라 만들었던 RG 뉴건담이랑 같이 샀던 마커였는데요. 그때도 투톤한다고 빡치다가 고생 좀 했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잘 발리는 거죠? 그리고 색도 상당히 적절한 느낌입니다. 갈등 부품색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네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걸로 갑시다. 다리 프레임은 더 안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외장도 얼추 붙여봤습니다. 변형을 시킬 건 아니지만 그럴싸하네요. 붙여놓고 보니 역시 보라색은 아니네요. 이게 더 낫죠? 100% 만족은 아니지만 확실히 아까보다는 나아 보입니다요. 팔상박에 끊어진 동력선 부분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이번에도 전선을 한번 활용해보기도 했습니다. 겸사겸사 넣을 수 있는 데는 더 넣어볼까 하고 요래저래 고민하며 오금 쪽에 한번 전선을 넣어봤습니다만 너무 빡빡하고 고정이 안 돼서 조금 움직이다 보면 전선이 따로 놀더군요. 이래도 저래도 안 돼서 결국 핀바이스로 조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더 어떻게 넣으면 적절할까를 쪼물거리다 보니 적절한 위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대로 됐네요. 이럴 리가 없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큰 통자 부품들이 뭐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 고민하다 미친 척하고 패널라인을 시도해봤습니다. 와씨, 나 알아버렸나? 패널라인의 비밀을? 이거 왜 잘 파짐? 이럴 리가 없는데? 종아리 전면과 측면 외장 강면의 패널라인, 오금의 전선, 외부로 보이는 프레임 도색, 외장 부분 도색. 이제 대충 다리에 해줄 건 거의 정리된 느낌입니다. 앞아래도 한번 전선을 넣어봤는데 저건 진짜 그냥 걸쳐놨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한번 손대니까 작고 아쉬운 부분들이 생겨서 구멍도 뚫어 디테일업 파츠도 넣어봤습니다. 만족스럽네요. 반복 작업은 몰아서 하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부품이 쪼매나니까 자꾸 빨간색이 번지는 거 막기가 힘드네요. 가운데 파고 칠하고 말리고 또 칠하고 말리고 깔끔하게 하는 건 포기하고 적당히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고민한 보람이 있네요. 근데 그만큼 할 일이 고관 측면 부분은 가조립할 때는 이렇게까지 색분할 부품을 넣었어야 했을까라고 해놓고선 허전해 보여서 간단하게 패널라인을 넣어줬습니다. 후후, 약간 자신감이 생겼다랄까? 후후후. 허리 상판의 뒷면도 좀 칠을 해줘야겠네요. 프론트 스커트 골다 공증이 조금 보기가 안 좋아서 프라봄을 넣어줬는데 검정으로 했더니 티가 안 납니다. 근데 뒷면 색배합이 좀 심하게 무리수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빨간색은 좀 아닌 것 같지만 앞부분의 빨간색과 같은 부품이다라고 혼자 정신승리를 하며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리 프레임과 같이 건메탈과 골드 위주로 칠을 해줬습니다. 뒷스커트가 많이 아쉽긴 한데 전반적인 느낌은 통일감 있게 잘 된 것 같네요. 팔상부의 동력선을 해결해볼 시간입니다. 일단 핑크색 전선의 느낌은 다리에서 확인했으니 그걸 어떻게든 활용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전선이 팔에서만 있지 말고 몸체 쪽으로 연결이 되면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동력선 부품 끝부분에 핀바이스로 구멍을 뚫어주고 연결시켜봤습니다. 부품을 안 부시고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을지 요래저래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안 그래도 어깨 부품이 약한데 전선까지 낑겨 놓으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요래저래 해봤지만 당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밀어두고 펀치로 프라판을 찍어주고 층층이 접착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 넣어봤습니다. 방열판 느낌보다 배기구나 스러스터 느낌이 맞긴 한데 방향도 반대로 할 걸 그랬습니다.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보이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저걸 써보고 싶었던 것 같네요. 프라판을 붙여줄 부분을 사포로 한참 갈아내고 살짝 올려놓고 부품을 끼워봅니다. 아무튼 느낌은 아주 좋습니다. 이대로 순접합시다. 손가락은 예정했던 대로 최대한 단순하게 칠해주었습니다. 포문의 골드와 내부의 빨강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팔꿈치 축 부분에 디테일업 파츠를 넣어줬습니다. 이상하게 이번 작업에 내부 프레임 부분에 빨간색을 그렇게 넣고 싶었는지 모르겠네요. 꽉 차고 좋습니다. 이번 작업에서 가장 후회되는 점이라면 저 로얄 메탈 헤드를 저 큰 빨간색 부품에 전부 다 칠을 해주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진짜로. 자꾸 빵꾸 나는 부분이 생기고 위에 수습을 하려다 보면 표면이 맘에 안 들고 덧칠을 했다 지웠다 칠했다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멈추기도 그렇고 색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저 마커는 진짜 자기 주장도 더럽게 세서 다른 색으로 커버도 안 되는지라 다시는 큰 외장에 이 마커를 사용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력선 연결 부분의 빨간색은 좀 과한데 일단 붙여놓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미 제 기준에서 색조합이 선을 넘은 지 오래라. 측면에 길게 칠한 골드 라인이나 팔하부에 네모네개도 골드가 영 아닌 아니 붙여놓고 보자고 방금 얘기해놓고 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붙여봐야 확신이 생기려나. 그래도 요건 좀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패널라인 그리는 상상함 키역키역. 이게 되는군요. 아, 이게 먹선 넣는 맛인 건가? 최고로 하이한 기분입니다. 나 진짜로 감을 잡은 건가? 몸통은 적당히 건메탈과 골드로 칠해줬습니다. 덕트 부분 레드로 칠한 부분이 좀 마음에 드네요. 총 4개의 전선을 몸쪽으로 집어넣으려고 구멍도 뚫어보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돌리면 3개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문제 없어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생각보다 기계적인 느낌이 좋습니다. 외장을 덮으면 어차피 안 보이긴 하겠지만요. 충만한 자신감으로 후드 부분에도 패널라인을 파줬습니다만 각이 지는 부분은 엉망진창이 돼버렸네요. 삐져나가고 넘어가고 난리가 난 걸 무한 사포질로 겨우겨우 수습했습니다. 저 가동 부위는 패널라인 넣기는 좀 까다로워 보여서 디테일업 파츠를 박아줬습니다. 이제 모든 부품에 선이 보입니다. 어깨 외장 부분에도 패널라인을 파줘보겠습니다. 잘 됐죠? 는 개뿔 이게 무슨 제 마음같이 삐뚤삐뚤하군요. 결국 고민하다 어깨 연결 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전선을 통과시켰습니다. 부품이 깨지면 어쩌나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도 별 문제는 없었네요.
저 백팩 위에 골드와 레드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정점을 찍는 것 같군요. 그것 말고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버니어 느낌이 좋네요. 얼굴 내부 프레임에 양쪽 뺨 부분에 덕트 외곽을 빨간색으로 칠한 게 느낌이 좋습니다. 외장을 씌워도 티가 나면 아주 예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블레이드 안테나 내부를 검정으로 할지 레드로 할지 고민이 좀 길긴 했는데 왠지 마음이 레드를 시켰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도색해줄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얼굴은 정말 마음에 들게 칠해졌어요. 좋습니다. 이제 쉴드만 남았습니다. 조립하면서도 가장 걱정이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 망할 부분의 허전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각성해버린 나 과감하게 패널라인 작업을 해보기로 합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파야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하루 종일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길래 AI한테 한번 시켜봤더니 이런 걸 만들어 주더군요. 너무 복잡하다고 좀 단순하게 해달랬더니 이딴 걸 반복해서 던져주더군요. 이 새끼가 나랑 지금 기싸움을 화를 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참고만 하는 아니 참고하겠습니다. 어깨에 했던 것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해보기로 합니다. 그냥 패널라인 파는 능력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디자인을 할 능력도 안 되는군요. 후후 하지만 이 정도는 간단하게 할 수 있기야. 예전에 슈츠에서 보고 수습을 시도해봤다 실패했던 걸 다시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주말이라 부품을 주문해도 4일은 잡아야 되니 해서 뭐 손해볼 건 제 체력과 정실력밖에 없으니까요. 러너를 접착제로 잘 녹여서 부품 위에 엎어주고 말리게. 또 잘못 긁었어. 적당히 말랐다고 생각돼서 사포로 갈아줬는데 하나도 안 적당히 말랐네요. 때 밀리듯이 표면이 밀리는군요. 다시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이번엔 하루 정도 말려봐야겠습니다. 다행히도 나머지와 반대쪽은 삑사리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나지 않았습니다. 쉴드의 옆부분도 좀 허전하다 싶어서 패널 라인을 파줬습니다. 머리로는 힘 빼고 여러 번 잘 세워서 파주면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왜 이렇게 삑사리가 많이 나는지. 이제까지 했던 사포질보다 이번에 한 사포질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다음 날입니다. 사포로 살살살. 아래쪽은 크게 문제없이 살린 것 같습니다. 때 밀리듯 밀렸던 위쪽이 문제인데 또 조졌습니다. 딱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이 부품은 저주와 함께 불로 녹이고 부품을 구입하는 걸로. 마지막 부품에서 이렇게 사고가 터져버리네요. 쉴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도색과 개조가 완료되었습니다. 마르는 걸 기다리면서 데칼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데칼은 항상 이용하고 있는 델피 데칼의 사이코 건담 마크2 전용 습식 데칼입니다. 이번 작업에선 델피 데칼의 쿠션 데칼도 다 써버릴 각오로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데칼 양이 상당하네요. 번호가 130번이 넘어가는데 데칼을 붙이다 보니 라인 데칼은 별로 취향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만 곡선이나 원형은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제 실력 문제인지 데칼 자체가 문제인지 포문에 둘러붙이는 데칼 아다리가 좀 안 맞는 느낌이 있네요. EFSF 마크가 이쁘네요. 스케일은 144분의 1이지만 크기는 피질급이라 나름 열심히 붙이고는 있는데 티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번 데칼에서 가장 많이 고민한 게 오른쪽 다리의 PSY 모양의 데칼입니다. 반다이 완제품인 메탈 콤포짓에서 같은 게 있었죠. 이게 이것만 보면 이쁘긴 한데 뭔가 저걸 붙이면 스케일 모형이 아니라 그냥 캐릭터 상품이라는 느낌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자기 PR을 하고 다닐 리가 없다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니 못 붙이겠더라고요. 사실은 저걸 보고 이 데칼은 산 이유도 없지 않아 있는데 뭐 그렇게 됐습니다. 하하. 정말 다행히도 쉴드 부분 패널 라인 삑사리는 수습이 됐습니다. 한 번 달고 한 번 더 말려줬으면 더 잘 수습이 됐을 것 같네요. 러너 녹인 걸로 덮은 부분이 약간 말랑말랑하게 덜 마른 느낌이라 패널 라인 긋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쉴드 앞면에 큼지막한 데칼을 붙이는 걸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여기서 안 끊으면 영원히 더 붙일 곳을 찾아 헤맬 것 같아요. 쿠션 데칼은 열심히 쓴다고 썼는데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네요. 남은 쓰레기만 봐도 진짜 많이 붙인 것 같은데 아직도 허전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아무튼 마감제를 뿌리는 것으로 모든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네요. 이제 완성한 각 파츠를 조립해주겠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팔연결 부분의 전선이 잘 보이지도 않고 모양도 좀 하긴 한데 그래도 생각했던 걸 마무리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싶네요. 다 붙여 놓고 보니 그렇게 걱정했던 것보다 유치한 느낌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조금만 더 메카 그레이로 투톤을 줬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살짝 있네요. 기본 디자인 자체가 워낙 좋기도 합니다만 구수함과 세련 사이 그 어딘가로 프로포션이 상당히 잘 조정된 것 같아요. 특히 얼굴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다리가 이건 좀 너무 긴가? 하는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다른 부분 가동이 아쉬운 부분은 별로 없는데 발목이 약간 아쉽습니다. 좌우 스윙이 조금 더 가능했으면 훨씬 포즈 잡기가 좋았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발바닥도 큰데 살짝 답답한 느낌입니다. 이번에 사용한 마커는 위와 같습니다. 마커로 같은 계열색 투톤을 만드는 건 쉽지가 않네요. 며칠 전에 외장 투톤에 쓸만한 새로운 마커를 찾아서 사용해봤는데요. 테스트는 만족스럽지만 실전 투입까지는 안 해봐서 좀 더 해보고 괜찮으면 소개해보겠습니다. 이번 작업에서 무엇보다 만족스러웠던 것은 패널 라인을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점을 뽑고 싶네요. 절대적인 가격이 좀 세긴 하지만 이건 제타를 좋아하고 사이코 건담 마크2를 좋아하시는 분이면 절대로 후회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포션, 조립감, 크기, 완전 변형 등등 그다지 흠잡을 곳이 없는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특히 빵에서 오는 존재감이 정말 좋습니다. 어찌저찌 이번 제품도 무사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징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